여러분, 혹시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한 편이면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중국 본토에서 지난 3년간 벌어진 집값 대반란 현장, 제가 직접 들고 카메라 달려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하이 최고급 아파트는 2021년 대비 35%까지 떨어졌고 베이징은 매물만 20만 채가 넘게 쌓였습니다. 거기다 정부가 내놓은 구제책이 무색하게 무기한 거래, 정지까지 나온 지역이 100곳이 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중국이라고 한번 쳐주세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토지 재정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방정부는 땅을 팔아 돈을 벌고 시민들은 집값이 오르니 무조건 대출받아서 질렀죠. 결과는 2010년대 초반 샤먼 집값이 불과 5년 만에 7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인들은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는 믿음을 경제 공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션젠의 한 33원룸이 2020년 기준 7억 원에 거래됐다는 뉴스도 나왔죠. 이게 바로 투기 광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담보로 또 대출받고 다시 집 사고 무한 루프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런 광풍 뒤에는 항상 폭풍이 몰려옵니다. 2021년 중국 2위 건설사 헝다그룹이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없어서. 헝다는 미리 분양받은 아파트를 짓지도 못한 채 미완공사만 160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분양자들은 대출만 내고 집은 못 받고 완판된 아파트는 말 그대로 허공에 떠버렸죠. 이 사태로 중국인들이 프리세일 안전이라는 믿음이 깨졌습니다. 당연히 매수세가 꺾였죠. 여기서 더 무서운 건 헝다뿐만 아니라 골드만, 번화, 레너 같은 대기업들도 연쇄적으로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총부채는 약 300조 원, 이게 한국 GDP의 1.5배에 달합니다. 거기다 개인 가계부채도 GDP의 62%를 찍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빚을 늘릴 여력이 없어진 겁니다. 채팅창에 헝다라고 치시면 제가 직접 촬영한 미완공사장 영상 보여드릴게요. 2023년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1억 명이 넘는 20대가 팡차이를 선언했죠. 그들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집도 안 사겠다며 소비와 결혼, 출산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신혼부부 수는 2013년 대비 60% 가까이 줄었습니다. 결혼이 줄면 수요가 없어지죠. 2023년 기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일선 도시의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정부가 금리도 내리고 다운페이 비율도 낮췄지만 젊은이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그냥 전세로 살다가 부모 집 물려받을래요. 이 한마디가 요즘 중국 20대의 공통 대답입니다. 이젠 팡차이가 단순 유행이 아니라 집값을 움직이는 본격적인 구조적 변수가 된 겁니다. 중국 정부는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거래, 제한카드를 꺼냈습니다. 한번 집을 사면 5년간 팔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매물을 얼려버렸습니다.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으니 가격만 버티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3부터 4선 도시입니다. 인구 유출이 심각한 곳은 매수세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예를 들어 허베이성 탕산, 산둥성 웨이아이 같은 곳은 2021년 대비 집값이 40%까지 폭락했습니다. 현지 중개업소 사장 말로는 보증금 5만 위안만 내면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준다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빠져나갔다는 뜻이죠. 정부는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또 꺼내 들었지만 돈도 없고 인구도 없으니 공연불입니다. 중국 GDP의 30%가량이 부동산 건설 관련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소비, 고용, 금융이 모두 연쇄 충격을 받습니다. 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이 2024년 1분기 기준 2.5%를 넘어섰습니다.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은 자산의 70%를 집에 묶어놨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소비 여력이 급감하죠. 최근 한국으로 여행 오는 중국 단체 관광객 수가 반토막 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사실 서울 아파트 값도 고점 대비 5% 정도 조정받고 있지만 아직 중국처럼 폭락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끌과 비투 문화는 한국도 중국과 유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구조는 더 나쁩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2명은 중국과 동일한 수준이죠. 다만 한국은 1가구 1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법인 보유 물량이 적어 급락은 완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는 믿음은 지금 당장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제가 베이징의 한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을 때 한 30대 직장인은 다음 달 결혼인데 신혼집 값이 2억이 넘어 망설여진다고 하더군요. 그는 그냥 전세 살고 결혼 자금은 미국 ETF에 투자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젊은이들도 이제 현실을 직시하는 중입니다. 현지 에이전트가 말해준 절대 사지 마라 지역 3곳을 공유합니다. 첫째, 광둥성 다롄입니다. 산업 쇠퇴로 인구 유출이 심각해 2025년까지 집값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둘째, 허베이성 친흥다오입니다. 휴양지라는 이유로 과열됐다가 지금은 유령 도시 수준입니다. 셋째, 허난성 정저우입니다. 미완공사가 30만 채를 넘어 정부도 대책을 못 내고 있어요. 이 지역들은 정부가 공공임대로 전환한다 해도 인구가 없으니 장기 보유 시 손실 확정입니다. 반대로 상하이 외곽송장, 션젠 남산 일부 지역은 입주율이 높아 조정 후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첫째, 레버리지는 양날의 겁니다. 중국인들이 30년 모기지로 산 집이 3년 만에 반토막 난 걸 기억하세요. 둘째, 인구 구조가 무너지면 집값도 따라 무너집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셋째, 정부 개입이 시장을 얼릴 뿐 근본 해결책은 아닙니다. 거래 정지는 오히려 유동성 위기만 키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무조건 집이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그 이유를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댓글로 데이터로 반박해드릴게요. 그게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일 겁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 한국 집값 전망이 업로드되는 순간 바로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시장의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며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유익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